2020년 7월 23일 목요일 첫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은 듣기 공부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31번부터 50번까지 해보려고 해요. 사실 30번부터는 그죠? 한 29번, 30번부터는 조금 많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 그래서 어려운 말도 많고 또 공부하지 않아요. 문법은 어렵지 않아요. 문법은 정말 여러분이 다 공부한 건데 어휘가 어려워서 항상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휘를 조금 천천히 하고 여러분이 꼭 사전에서 찾아야 돼요. 사전에서 찾고 여기서 어떻게 말을 했는지 확인하고. 알겠죠? 그러면 들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31번부터 해봅시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개의 키가 40cm 이상이면 모두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는 법안에 대해 애견인들의 반발이 높습니다. 개의 종류나 성격이 아닌 크기로만 이러한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아무래도 덩치가 큰 개들은 작은 개보다 사람들에게 더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돕는 안내견들은 그 키가 40cm를 훌쩍 넘지만 온순합니다. 이러한 안내견들에게도 역시 입마개를 착용시킨다면 시각장애인들이 위험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개의 종류에 따라 좀 더 세분화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쪽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네, 먼저 한 번만 듣고 할게요. 자, 선생님은 들으면서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먼저 남자의 생각, 남자의 태도를 찾아야 하는 거죠. 두 개 다 맞는 것, 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선 맞는 것을 골라야 하니까 틀린 것 확인하면서 답을 체크하고 남자의 태도니까 두 번째 들으면서 한 번 더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럼 2번하고 4번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개의 키가 40cm 이상이면 40cm 이상이다 하니까 개는 동물의 개를 이야기하고요. 40cm보다 많다. 이면 모두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는 법이에요. 입마개 또 무엇인가요? 하나 잘 모르지만 입이 나오니까 아마 개 입 이렇게 뭐 이야기하겠네요. 입마개는 여러분 개가 다른 사람들을 물거나 하지 않도록 입을 이렇게 닫아준다고 해야 하나요? 입을 가리는 이렇게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예요. 이렇게 개가 있으면 여기 입을 이렇게 가리는 마스크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사람 혹시 물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여기 입마개라고 합니다.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착용하다는 옷을 입다랑 똑같죠. 그러니까 입마개를 해야 한다.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입마개를 한다. 자,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법을 이야기해요. 법에 대해 애견인, 동물 키우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개를 키우는 사람들을 애견인이라고 해요. 애견인들의 반발이 높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반발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 있어요. 나는 그 의견에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반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반발이라고 합니다. 반대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개의 종류나 성격이 아닌 크기로만, 개의 종류나 다른 성격이 아니라 크기, 40cm 이상 크기로만 이러한 의무사항,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게 법으로 하면 꼭 해야 하는 거죠. 의무사항은 꼭 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의무사항을 부과하다, 하게 하다. 의무사항을 하게 하는 거죠.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납득하기 힘들다는 이해할 수 없다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남자는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남자는 나는 반대한다,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40cm 이상의 입 가리는 입마개 해야 한다라는 반대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야기하네요. 아무래도 덩치는 몸을 이야기해요. 몸이 큰 개들은 작은 개보다 사람에게 더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협적이다 무엇이에요, 여러분? 위협적이다. 위협은 무서움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 진짜 큰 개가 컹컹 하면 우리 무섭잖아요. 이게 바로 위협이에요. 무서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덩치 큰 개들은 무섭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남자가 하지만 얘기했어요. 시각장애인,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을 돕는 안내개들입니다. 그 키가 40cm를 넘지만 훌쩍 넘어요. 온순합니다. 여기서 온순하다는 성격이 착하고 뭐 무섭지 않고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온순하다는 성격 이야기할 때 쾅쾅쾅쾅 이런 거 안 하는 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안내견들에게도 역시 입마개를 착용시킨다면 시각장애인들이 위험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해요. 이러한 안내견들에게.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안내견들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호를 주잖아요. 뭐 앞에 위험한 것이 있으면 컹 한번 한다. 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개들도 키가 40cm가 넘는데 그럼 입마개를 하면 얘는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렇다면 개의 종류에 따라 좀 더 세분화, 자세하게 나누는 거예요. 자세하게 나누어서 의무를 부과하는 쪽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개의 종류에 따라서 이 개는 어떻게 자세하게 나눈 다음에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죠. 요거 깨끗하게 지우고 자, 31번, 32번 확인해 볼게요. 남자의 생각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정답 몇 번이었어요? 자, 개 크기로 입마개를 씌우는 기준은 옳지 않다. 그렇죠. 여기 또 입마개를 씌우다라는 새로운 나왔네요. 우리 아까 선생님이 개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거 개예요. 개 얼굴이면 입에 이렇게 입마개를 한다고 했잖아요. 입마개를 하다 이야기했죠. 이때 모자를 쓰다에 여러분 비동사, 사동사, 씌우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똑같습니다. 내가 개에게 입마개를 해주는 거잖아요. 입마개를 씌우다, 착용하다 같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남자 이야기했죠. 개의 크기로 입마개를 씌우는 기준은 옳지 않다. 나는 싫다. 이건 아니다. 납득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31번에는 2번이었고요. 다음 남자의 태도.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책을 주고 있어요. 해결책은 아니죠. 자신의 주장, 예를 들며 증명하고 있습니까? 이건 이래서 아닙니다. 아니요. 상대방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4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현재 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발하다는 이번에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반발하고 있다, 반발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1번과 32번은 이렇게 했고요. 우리 31, 32 한 번만 더 들어봅시다. 들어보세요. 개의 키가 40cm 이상이면 모두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는 법안에 대해 애견인들의 반발이 높습니다. 개의 종류나 성격이 아닌 크기로만 이러한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아무래도 덩치가 큰 개들은 작은 개보다 사람들에게 더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돕는 안내견들은 그 키가 40cm를 훌쩍 넘지만 온순합니다. 이러한 안내견들에게도 역시 입마개를 착용시킨다면 시각장애인들이 위험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31번. 여자는 왜 안 하고 갑자기 31번으로 넘어가죠, 여러분? 책이 틀렸나 봐요. 다음은 33번하고 34번 들어볼게요. 자, 무엇에 대한 다음을 내용? 듣고 들은 내용으로 물음에 맞는 것.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신라는 고대 삼국 중 하나로 7세기에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하여 삼국을 통일합니다. 이 신라에는 골품제라는 신분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약 300여 년간 신라의 정치와 사회를 규제하는 중요한 기초로 작용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의 신분에 따라 정치적인 출세는 물론 결혼과 가옥의 크기, 의복의 빛깔 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특권과 제약을 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세습적인 성격이나 제도 자체의 엄격성으로 보아 흔히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골품 제도는 성골과 증골이라는 두 개의 골과 1두품에서 6두품에 이르는 6개의 두품을 포함해 모두 8개의 신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자, 저는 33번에 1번 신라 골품제도의 설명 그리고 골품제도의 신분에 따라 출세와 결혼 등이 달라졌다 이걸로 했는데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정말 어렵죠?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어휘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휘들이 사용을 잘 안 하는 어휘들이 나오면 문제가 조금 쉬워요. 듣기만 잘 들으면 답이 문제에 있습니다. 자, 신라는 고대 삼국 중 하나로 여러분 신라는 아마 여러분이 어학당에서 공부를 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한국의 옛날 고대 국가 나라 이름 하나씩은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고구려, 신라, 백제, 그 다음에 조선까지는 옛날 한국의 이름이구나, 옛날 나라 이름이구나 생각하시면 되죠. 고대, 옛날을 이야기하고요. 삼국이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 신라, 백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래요. 그렇죠? 이게 1번, 2번, 3번입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의 하나로 7세기에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하여 이런 말 몰라도 그냥 그렇구나. 삼국을 통일합니다. 통일하다는 하나로 만들다지요. 통일 기억하시고요. 이 신라에는 골품제라는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잘 모르지만 골품제 A라는 신분 제도, 여러분 제도는 보통 규칙을 이야기하죠. 신분 규칙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분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신분. 우리 맨날 신분증 주세요 이야기 하잖아요. 신분증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아이디 카드를 이야기해요. 우리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아니면 여권. 한국 사람에게는 주민등록증이죠.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증이에요. 신분증 이야기하죠. 신분제도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규칙이 있었대요. 자, 이 제도는 약 300여 년간 신라의 정치와 사회를 규제하는 중요한 기초로 작용하였습니다. 정치와 사회를 규칙을 만들어서 통제를 합니다. 골품제가 뭐 이렇게 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제도는 개인의 신분, 내가 누구냐에 따라 정치적인 출세, 정치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결혼할 때 가옥은 지불이야. 집의 크기, 일복 옷, 옷의 색깔 등 사회생활 전반,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특권과 제약을 가하는 제도입니다. 결론은 여러분 신분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신분제는 뭐예요? 레벨에 따라 사람들이 있는 거죠. 레벨이 높은 사람, 레벨이 낮은 사람에서 레벨이 높은 사람은 보통 왕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고 레벨이 낮은 사람 보통보다도 더 못 사는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하겠죠. 뭐 공부도 하지 않았고 돈도 없고 이런 사람들, 일도 잘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겠죠. 그게 바로 신분제입니다. 따라서 세습적인 성격이나 제도 자체의 엄격성으로 보아 흔히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인도에도 아직까지 이런 신분제가 있는데요. 신분이 높은 사람은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업도 가지고 있고 좋은 집, 결혼도 잘하고 이렇겠죠. 자, 골품 제도는 성골과 진골이라는 이름을 몰라. 그냥 성골도 있고요. 진골이라고 하는 두 개의 골이 있고 1두품, 1번에서 6두품, 6번까지 있는 6개의 두품을 포함해서 모두 8개의 신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러면 답을 체크해 봐야겠죠. 이거 지우고. 자, 답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33번. 무엇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건 솔직히 잘 몰라도 그냥 열심히 들으면 내가 골품제를 몰라도 골품제라는 게 귀에 들어왔으면 이걸 보고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신라 골품제도의 설명. 맞죠? 지금 골품 이야기 하잖아요. 그쵸? 골품제도가 끼친 영향 그런 거 없어요. 신라가 발전하는 과정, 발전 없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 하나로 만든 방법 그런 거 없었죠. 자, 1번이 정답이었고요.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맞는 거 찾아볼게요. 고대 삼국의 하나인 신라. 맞아. 삼국 중에 하나인 신라는 7세기에 만들어졌다. 아니요. 7세기에 무엇을 했어요? 통일을 했지요. 골품제도는 300년간 유지된 신라의 정치제도였다? 아니요. 정치제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신분제도였습니다. 골품제도는 신분에 따라 이 제도는 신분에 따라 출세와 결혼 등이 달라졌다. 그렇죠. 자, 4번 선택하면 절대 안 되죠? 골품제도의 신분은 2가지 아니야. 몇 개라고 했어요? 8개의 신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내가 신라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고구려, 신라, 백제, 조선은 한국의 옛날 나라 이름입니다. 지금 한국의 이 한반도에 있는 나라 이름들이니까 한 번씩은 기억해 두고요. 그 신라의 나라에 이런 골품제가 있었다. 내가 처음 듣지만 이거 문제를 보고 여기 33번과 34번의 문제를 보고 하나씩 체크해 나갈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워 하고 그냥 듣지 말자 하지 말고 조금씩 들으면 귀에 들려요. 그럼 여러분 이거 깨끗하게 지우고 우리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익숙해지도록.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신라는 고대 삼국 중 하나로 7세기에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하여 삼국을 통일합니다. 이 신라에는 골품제라는 신분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약 300여 년간 신라의 정치와 사회를 규제하는 중요한 기초로 작용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의 신분에 따라 정치적인 출세는 물론 결혼과 가옥의 크기, 의복의 빛깔 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특권과 제약을 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세습적인 성격이나 제도 자체의 엄격성으로 보아 흔히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골품 제도는 성골과 증골이라는 두 개의 골과 1두품에서 6두품에 이르는 6개의 두품을 포함해 모두 8개의 신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벌써 20분 다 공부한 거 알아요? 벌써 1시간 1교시를 이렇게 공부했어요. 듣기 여러분 어렵지만 진짜 이렇게 천천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시간에서 만날게요.